단식예술가님 추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8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안 눌렀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NBA도 제가 방송은 안 했지만 데이터는 다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늘 총 6가지 경기, KBL 3개, WKBL 하나, QBU 2가지 경기까지 싹 다 분석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모비스와 가스공사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최근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팀들이죠. 아쉬운 팀들이고, 모비스가 최근에 4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가스가 최근에 6연패까지 연패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팀은 연패를 끊어내기는 할 텐데, 가스는 이제 이번 시즌 좀 아쉬운 부분이 뭐죠?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79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8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최근 5경기에서는 실점률이 90실점까지 평균 90실점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스의 수비를 믿을 수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코트에서의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뭐 김준일이라든지 라거나라든지 보트라이트라든지 이런 빅 자원들 포트에서의 수비 능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모비스도 최근에 뭐 해먼지와 서명진의 투맨 게임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뭐 이승현의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박무빈의 슛감이라든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모비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기는 해요. 뭐 75득점 이상, 뭐 80득점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가스의 공격 옵션은 최근에 어떻죠? 오프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스페이싱을 많이 활용하면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즌 평균보다 더욱더 많은 야투 시도와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는 날과 들어가지 않는 날의 경기력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근데 사실 홈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결국 3점 허용률이 35.2%.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에다가 최근 5경기만 잘라놓고 봤을 때는 37.7%까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점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물론 이제 외곽에서의 기복이 있는 팀인 건 맞지만 오늘 모비스를 만나서 반등이 돼 고점이 찍힐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템포가 빠른 템포는 아니겠지만 실책 비율이 적은 야투가 터져주는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높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든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5점차 승부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52.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할게요, 형님들. 자, 정관장이랑 LG 경기 살펴볼게요. 정관장, LG.
자, 이 매치업은 정관장이 어제 경기가 있었고요. 백투백으로 LG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LG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정관장이 어제 KCC와 경기를 가져가면서 91대 79로 경기를 이기고 왔고 이제 주전 자원들을 대부분 30분 안쪽으로 대부분 25분 아래쪽으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되게 잘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정관장이가 사실 최근에 일정이 빡빡하지 않았었고 어제 주전 자원들에 대한 이런 좀 출전 시간 관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충분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정관장은 가장 큰 강점이 뭐죠? 수비가 되게 좋아요. 경기당 실점이 72.4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실점에 대한 억제 1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2.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앞선에서는 사실 뭐 박지윤이라든지 문유현, 박정웅, 뭐 아반도 이런 탄탄한 뎁스, 높은 에너지 레벨, 스위치 상황에서도 조금 유지가 되는 컨택 능력 여러 가지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양홍석이라든지 타마요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 타마요는 10일 정도의 복귀가 된다고 말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 복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G의 공격 옵션이 이제 조금 스페이싱에 의한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허일영이라든지 정인덕이라든지 유기상이라든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성공률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다만 이 정관장의 수비가 워낙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슈팅 시도에 대해서 컨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마레이까지 볼을 투입시키기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LG라는 팀 자체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관장이는 최근에 오브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슈팅 감각이라든지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사실 정관장이 승리 조금 챙겨가 주면서 약간 다운템포 경기 수비 기반 게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저는 LG의 최근 외곽에서 터지는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억제가 될 가능성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낮게 잡아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 승이라든지 146.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DB와 SK 경기 볼게요. DB, SK. 자, 홈팀 DB가 어제 삼성전을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오면서 지금 연승이 몇 연승이죠? 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제 이 DB가 삼성전을 가져가는 동안에 경기력이 좋았나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경기를 83대 80, 3점 차 원 포지션 게임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경기를 가져왔고요. 알바노가 당연하게도 35분 37초.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됐었고 게다가 이제 강상재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정유근이까지 이제 독감으로 빠졌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 바로 복귀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복귀가 돼도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DB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외곽에서의 이런 야투 시도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성공률도 지금 26.19까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 대신에 이제 알바노와 앨런슨 활용한 투맨 게임에 대한 효율은 유지가 되면서 포스트에서의 많은 야투 시도,
높은 성공률이 동반이 되는 상황인데 SK가 어떤 팀이죠, 형님들? 일단은 이 쫀 디펜스 위주로 수비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 아니면은 2점 야투 허용률 자체도 47.5% 리그 전체 2위입니다. 그러니까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도 좋고 허용률 자체도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SK가 최근 공격에서도 뭐 톨렌티노라든지 원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높은 에너지 레벨 외곽에서도 슛감이 지금 살아나는 구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41.04%까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사실 지금 이 DB는 좀 부담이 뭐냐면은 어제 알바노가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오재현이라든지 에디 다니엘이 또 워낙에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이런 알바노를 좀 괴롭혀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DB가 실책에 대한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쓸데없는 실책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실책이 되게 많았었죠. 17개였나?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7개, 18개? 실책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에 가져가는 동안에도.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SK가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SK의 2.5 프렘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동시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쭈쭈 아버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제 WKBL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BNK 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경기 살펴볼게요. BNK 썸, 우리은행. 자, 홈팀 썸이 어제 이제 하나은행을 만나서 연장까지 게임을 뛰고 왔고요. 경기를 지고 오면서 연패 구간이 지금 4연패까지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 의존도가 조금 높은 썸 입장에서는 어제 연장까지 뛰고 온 부분, 경기를 지고 온 부분, 오늘 백투백으로 우리은행을 만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네지라든지 소니아를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투맨 게임에 가져가면서 이소희라든지 박혜진이가 조금 야투가 터져줬을 때 강점이 있는 팀인데 최근 팀 전체적으로 야투에 대한 부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야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레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게다가 오늘 매치업 상대는 2점 라인 수비가 강한 우리은행과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전 KB스타전을 이제 지고 왔거든요. 71대 78.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흐름이 좋았었던 아야노가 연습 경기에서 이제 발목 부상이 있었다고 하죠. 발목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김단비라든지 이명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다현이라든지 이런 슈터들이 그래도 잘 터져주고 있거든요. 득점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전 KB를 만났을 때도 분명히 70득점 이상씩을 넣어주면서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점 요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조합해보면 최근에 일정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우리은행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백투백 썸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은행 승리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옥저랑 사마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옥저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옥저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갈 때는 되게 잘했어요. 총 13번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10승 3패, 승률 76.9%. 그래서 최근에 디미가 또 성공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뭐 정광인이라든지 차지환으로 이뤄지는 삼각편대의 화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차지환이 최근에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송이채가 차지환이 안 좋을 때는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분위기 체인저로서의 역할이 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박창성이라든지 5대2까지 활용하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 이게 지금 옥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패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특히나 지금 디그에 대한 성공률이 최근 3경기 보시면 64.17%까지 디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옥조의 다양한 공격 패턴이 사마를 만났을 때 조금 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팀 밸류 차이라든지 홈빨까지 받는 옥저가 조금 무난하게 사마를 잡아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요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옥저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옥저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페퍼 도공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이 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자, 홈팀 페퍼가 직전 홈에서 형건을 만났었고 3대0 셧아웃으로 경기를 가져왔었습니다. 일단은 조이가 너무 좋아요, 최근에. 조이의 화력이 너무나도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게다가 이제 시마무라까지 또 이제 속공 상황에서 이동 공격 상황에서 효율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페퍼가 최근 3경기를 보시면은 45.64%까지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화력이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시브가 좀 불안하긴 해요. 뭐 박정아라든지 박은서라든지 리시브가 좀 많이 불안하기는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정의 이런 토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조이라든지 시마무라가 해결해주는 능력이 너무 월등하게 잘 나오고 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마, 강소희, 타나차, 삼각편대가 여전히 건재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모마의 경기력은 유지가 되는 반면에 강소희라든지 지난 경기에서는 타나차가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화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도공이 원정에서 게임을 떠나갔을 때는 성공률이 떨어지고 범실률이 증가하는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좀 일방적인 게임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뭐 페퍼가 일방적으로 이긴다든지 도공이 일방적으로 이긴다든지 이런 게임은 아닐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이런 옥곽에 대한 느낌도 조금 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제 페퍼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178.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퍼 플랜 또는 17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많이들 찾아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끝내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했다,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